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펀조기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달리는 방식을 제 나름대로 바꾸어 봤는데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렇게 달리는 방식을 계속해서 바꾸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달리기, 아니 조깅한 지는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민티러님은 주력이 오래되셔서 본인만의 주법이 정해지셨을까요?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유니크런처럼 개인만의 주법이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주법 요소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고요. 이렇게 또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또 궁금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답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좀 전제를 깔고 가야 될게요. 저는 달리기 기간은 오래되었는데 주력이 오래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게요. 이게 참 그 중간에 달리기 싫어서 뭐 부상을 당해서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나서 귀찮아서 혹은 뭐 자신감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달리기를 하지 않은 기간이 저는 꽤 많습니다. 아마 합치면 뭐 4년,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달리기 기간에서 뭐 3분의 1이나 한 4분의 1 정도는 저는 달리기를 안 한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달리지 않을 핑계나 그런 상황들은 다 제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특히나 저의 경험이고요. 또 저의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민트런이라는 사람은 저렇구나. 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에 좀 답을 드리자면요. 저는 뭐 지금 제 나름의 주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갖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저는 편안하게 오래 달리는 걸 항상 저희 달리기의 기준이랄까요? 이걸 기준으로 하고 달립니다. 항상 평소에는 항상 편안하게 오랫동안 편안하게 천천히 달리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달리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몸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속도를 늦추고 다시 편안한 페이스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어떤 그 특정한 자세를 제가 정해놓고 그걸 그대로 뭔가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날 혹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자세나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드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현재 상태를 좀 살피기 위해서 살금살금 달리면서 이런저런 방식이나 자세 같은 것들 조금씩 취해보고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뭔가 제 몸을 조정하고 속도를 내기에는 빌드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업을 평소에도 거의 대부분 빌드업 하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착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는 리어풋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힐 스트라이크라고도 저희들이 부르죠. 이런 리어풋의 경향이 살짝 있는데요. 대신에 좀 발을 빨리 구르려고 하는 방법을 좀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의 어디 부분이 땅에 먼저 닿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발이 바닥에 어디에 닿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드풋이라고 얘기를 하면 발 중간이 먼저 닿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발바닥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뭐 중간, 약간 앞쪽 부분 여기를 닿아야지 생각하면서 달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리시면 저는 오히려 자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나오고요. 안 잡혀요, 제 자세가. 그리고 사실 그 방법은 뭐 발바닥에 닿이는 부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진짜 한창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미드풋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때 제가 따라도 해보고 했는데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전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때 유튜브 영상에다가 오버스트라이드라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유튜브에 오버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소개를 하지 않았나? 있었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소개한 거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때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발바닥이 착지하는 위치가 몸의 중심에서 가까운 쪽에 착지하는 게
더 훨씬 더 달리기에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것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저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제 몸 중심에서부터 바닥으로 땅바닥으로 선을 그었을 때 네, 그쪽에 최대한 가깝게 닿게 하려는 그런 자세로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상체가 약간 이게 숙여지거든요. 상체가 숙이는 게 아니라 몸이 전체가 앞으로 약간 기울게 됩니다. 이때 상체가 숙이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기울게 되는데 그러면은 몸의 중심의 선이 자연스럽게 지면의 수직으로 내려오면은 몸을 세워보고 달릴 때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달리다 보면 속도를 내면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달리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아직까지 롤링에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대신에 발을 의식해서 롤링을 한다든지 뭔가 엉덩이 쪽으로 다리를 막 강하게 당긴다든지 뭔가 의식적으로 다리를 돌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그냥 네, 그 케이던스에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찍어보면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기 영상 같은 거나 뭐 엘리트 선수나 또 유명하신 선수분들이나 마스터즈 이런 분들이 달리는 모습을 영상 찍어서 보면 다리가 정말 우아하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멋있게 롤링을 그리면서 달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속도가 빨라지면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정도 속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 찍었을 때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닌데 그냥 저에게 가장 편하면은 저는 그 방식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달릴 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는 걸 목표로 합니다. 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착시할 때 소리인데요. 호흡 소리는 제가 좀 이따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착시할 때 소리를 얘기 드리면요. 이 착시할 때 소리가 난다는 건 물리적으로 볼 때 착시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면의 종류나 뭐 지면의 상태, 러닝화의 아웃솔의 어떤 소재라든지 아웃솔의 러그가 어떻게 뭐 만들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소리를 최대한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리가 적게 나려면 러닝화의 쿠셔닝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몸 자체가 좀 쿠셔닝이 있도록 그러니까 몸이 마치 완충 장치나 스프링이 된다는 느낌으로 달려야 돼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다가 속도를 좀 냈는데 착지 소리가 너무 커진다면 충격이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요. 속도를 올릴 때도 조금씩 올리면서 자세를 조금씩 그 속도에 맞춰서 탄력에게 좀 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의식적으로 근육을 이용해서 달린다는 느낌보다는요.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느낌, 스무스하게 쭉 나간다는 기분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더 그렇게 하다 보면 소리도 좀 적게 나더라고요. 이제 다시 소리, 아까 얘기했던 호흡 소리도 좀 얘기 드릴게요. 호흡 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 호흡이 굉장히 거치게 숨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이 지금 부족하다는 증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폐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많이 갑니다. 호흡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폐는 지치게 되고 폐가 움직인다는 거는 폐는 자체적으로 근육이 없습니다. 폐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 저희가 이걸 총칭해서 호흡근이라고 부릅니다. 뭐 갈비막 사이 근이라든지 흉근이라든지 아니면 횡격막이라든지 등 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을 복합적으로 쓰면서 이 폐를 갖다가 확장시키고 줄여 수축시켜 주면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호흡이 과하다라는 거는 상체 쪽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도 커지고 달리기 할 때 뭔가 몸이 상체가 뻐근한 느낌, 달리기 끝내고 왔는데 등이 뻐근하다든지 가슴 부위가 뻐근하다든지 갈비뼈 부분이 좀 뻐근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호흡이 좀 달린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도 유지의 어떤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코호흡을 하는 이유도 보면은 제어 장치를 달아두는 것 같거든요. 근데 코호흡에다가 호흡의 소리까지 만약에 거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진짜 이 페이스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비강이 좀 좁으신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코호흡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를 다 소리까지 줄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훈련의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할 때 어쨌든 이렇게
소리가 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페이스에 맞추고 좀 더 편안하게 달리기 하게 되고 자세 같은 것도 바르게 잡게 되고 호흡 같은 것도 조금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달리기를 할 때 저는 의식적으로 뭔가 내 몸을 움직여야겠다, 뭐 근육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속도를 좀 내야지, 약간 스무스하게 속도 쭉 내봐야지 생각만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속도가 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속도 조절하는 경우에도 의식적인 그런, 이거 설명하기 진짜 감각적인 부분이라 설명하기 힘든데, 내가 빨리 달려야지 할 때 막 다리를 쭉쭉 뻗거나 뭐 강하게 밀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의식적으로 근육을 쓰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조금만 빠르게 하다 보면 살짝 속도가 정말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달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흡 같은 경우에는 코호흡을 주로 하긴 합니다만 입호흡도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딱히 저는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날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나 또 비강이 좁고 기관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서 때로는 코호흡만 하는 게 오히려 힘들 때도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입호흡과 코호흡을 같이 써줬을 때 오히려 편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입호흡을 조금 하다가 코호흡으로 전환하고 또 코호흡 하다가 입호흡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제 기관지에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저의 경우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제가 또 신경 쓰는 거는, 호흡을 할 때 저는요 짧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좀 호흡을 짧게 이렇게 달려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 능력치를 상회하는 달리기거나 아니면 상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한계에 가까운 달리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을 쭉 들이마시고 쭉 내쉬는 그런 호흡들,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 보면 굉장히 호흡을 좀 길게 해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조금 합니다. 이런 호흡이 제가 하는 어떤 여유 있는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오버페이스라는 경향이 좀 생기는데요. 특히 기분 좋을수록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이제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길게 쭉 들이마시고 크게 길게 쭉 내쉬면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정신도 약간 릴렉스 되는 그런 기분이 있고요. 페이스도 조금 조절이 되고 호흡하는 근육도 조금 부담을 덜고 달릴 수 있어서 상체 근육이 뻐근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편안하게 흔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이 팔을 어떤 때 저는 쓰냐면은 속도를 낼 때 팔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속도를 낸다고 하면은 어떤 다리를 내가 빨리 달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다리를 의도적으로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보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더 쭉쭉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달리실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좀 힘들어져요. 달리기가 속도 조절이 의외로 잘 안 됩니다. 감각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팔을 빨리 흔듭니다. 그리고 약간 팔치기라고 하죠. 뒤쪽으로 팔을 날려줄 때 조금만 힘을 줘서 강하게 뒤로 툭툭 날려주듯이 달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케이던스가 팔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다리는 따라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가 좀 올라가면서 속도가 따라서 빨라지더라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뭐 생각나는 거 이 정도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주법의 요소들, 제가 쓰는 방법들,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질문 주실 때 주법의 요소에 대해서 질문도 주셨어요. 질문의 주법의 어떤 요소라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주법의 요소를 한번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민티런 스캔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뭐 계획을 짤 때, 뭐 콘텐츠를 만들 때,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약간 습관이 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혹은 공간의 어떤 순서대로 쭉 스캐닝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티런에서 인터뷰를 촬영한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민티런에서 인터뷰를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인터뷰를 촬영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과정을요,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그때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가지고요, 시간 순서대로 잘라서 이렇게 배열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자른 각 요소들마다 제가 어떻게 할 건지들을 또 하나하나 생각해요. 표정, 말투, 그 다음에 어떤 그 카메라의 어떤 위치라든지 뭐 소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게임 개발 일을 하면서 조금 생긴 버릇이기도 한데요. 마치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최소 단위로 쪼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달리기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자세 같은 것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몸의 기관들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소들 다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의 경우에는 머리 끝부터 눈, 뭐 코, 입, 뭐 코나 입 같은 경우에는 자세뿐만 아니라 뭐 호흡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턱, 목,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 팔목, 손, 가슴, 배, 뭐 등, 허리, 엉덩이, 뭐 허벅지 앞쪽이나 뒤쪽, 무릎의 앞쪽과 뒤쪽, 옆쪽, 뭐 종아리도 마찬가지로 앞, 뒤, 옆, 그리고 뭐 발목이라든지 발등, 발가락, 발바닥 이렇게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요소들을 써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일하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저는 일하면서 작업 사양서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걸 작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어떤 게임이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화면의 흐름과 구성, 뭐 거기 나오는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등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짜두어야지만 제가 만드는 게임이나 앱에 대한 이해가 100% 되고요. 그 후에 이걸 기반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수정될지, 어떻게 바뀌고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제 방식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좀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아주 차분하게 한번 시간 순서대로 혹은 몸의 구조를 순서대로 한번 세밀하게 분리해서 써보시고요.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써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크 러닝의 경우에는요,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혹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영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들도 저는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뭔가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정리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쓰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생각나는 대로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컴퓨터나 종이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쓰는 거 좋아합니다. 속도가 빠르니까요. 정말 컴퓨터 딱 켠 다음에 미친 듯이 타이핑을 해요. 이게 내용이 중복되어도 되고요.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죄다 그냥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써버립니다. 한 20분, 30분 쓰면은 A4 용지로 거의 한 뭐 열 몇 장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한참을 쓰다가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겠다 싶으면은 그때 제가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더 쭉 보면서 그때부터 정리를 해봅니다. 일종의 약간 색인을 만드는 그런 작업과 비슷한데요. 그렇게 어떤 저의 생각을 분석하고 나눠보다 보면 리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리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고 글을 다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달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정리되면서 나만의 달리기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요. 달리기를 할 때 최대한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글을 쓰면서 부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망치는 달리기이거나 아니면 마음은 즐거운데 몸을 망치거나 몸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마음을 다치는 그런 달리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 말해놓고 보니까 지금 좀 제가 약간 두서없이 좀 얘기를 막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잘 걸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조금 그런 요소들을 좀 분석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보고 또 다시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꽤 오랫동안 즐겨
왔고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주법이나 저의 달리기 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굳건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요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내 것이 잡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글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희 주법들을 달리기 방식들을 잡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이 정도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건 모두 저의 방식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거나 정석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저에게는 가장 저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의 방식은요, 과거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하면서 수십 번도 더 생각이나 어떤 방식들이 변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신의 달리기를 정리하는 과정, 자신의 주법을 정리하는 것들도 마치 건강검진을 하듯이 적어도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진짜 한두 시간 정도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 달리기 주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글로 쓰시면요. 정말 달리기의 기준이 잡히면서 진짜 제대로 된 달리기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살짝 귀찮아가지고 그냥 놔두시면 어떤 현재 달리기가 그냥 굳어버린다든지 잘못된 달리기, 나에게 맞지 않은 달리기가 몸에 굳어버려가지고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바꾸려고 할 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기적으로 한번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의 방식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클래스 한번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